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수학원의 세 번째 단원인 삼각함수 파트에서 배울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직 파트가 세 단원, 그리고 마스터 파트가 두 단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용적으로 베이직 파트에서 크게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이나 크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될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마스터 1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이 정도는 혼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파트라고 보는데, 이 마스터 2의 충묘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지역적인 파트예요. 이 내용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단원의 점수가 비약적인 상승을 나타내거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쪽 파트는 삼각방정식이라고 하는 근의 구성을 파악하는 매우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킬러 문제를 풀 때는 이쪽 파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트는 아니지만 본인이 극상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좀 더 나중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베이직 첫 번째 주제부터 보면은 사실 이 삼각함수의 정의, 성질 이쪽은 필기를 직접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거의 다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만약 이쪽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교과적 개념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센이라던가 이전 과정을 다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예제 2번으로 나와 있는 sin A랑 sin B가 서로 같은 상황, 이 조건일 때 과연 이 A, B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자, 이것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sin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평면상에서 정의상 y값이랑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럼 이제 y값이 같은 상황은 여기 그림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두 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두 점에 대해서는 y값이 같으니까. 그럼 이제 이 y값에 대해서 각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A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각, 아니면 큰 각처럼 이렇게 B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똑같은 동경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똑같은 동경이다라고 하면은 이 B라고 하는 각과 A라고 하는 각에 대해서 바퀴수 차이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뺐을 때 2n파이다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게 되고, 만약 이렇게 y축 대칭이 이루어진다면은 A각이랑 B각을 더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파이라고 하는 것은 n파이라고 적을 필요가 없죠. 그냥 파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더해가지고 파이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를 뭐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바퀴수를 더해주면 된다. 기본적으로 B 더하기 A를 한 게 파이가 되고 n바퀴만큼 더한 이런 이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선생님이 한 말을 뉘앙스조차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sin A랑 sin B가 같다라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 빼기 A를 하면은 n바퀴만큼 같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더하면은 기본적으로 파이는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또 n바퀴를 더하는 이 두 가지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단원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문제도 대표규칙 1번 3점짜리 문제입니다. 굳이 설명할 이유 없고, 대표규칙 2번도 교육청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개념 문제죠. 그냥 개념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보고 풀이 비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번 문제랑 2번 문제는 독해를 좀 까다롭게 해서 연산을 나중에 이제 하는 그런 연습용 문제거든요. 1번 문제도 그냥 각변환공식 사용하는 문제, 2번 문제도 연산 문제, 3번 문제는 도형을 다루는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문제에서는 접선을 그렸고 그다음에 n컴마형 지난다고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n컴마형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도형 자체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직각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삼각비를 통해서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문제를 도형으로 접근을 하면은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다. 이런 거 정도 풀이 교정 살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설명할 문제는 이 4번 딱 하나 있는데, 이 4번 난이도로 보면은 객관식 제일 어려운 문제 정도 수준의 문제입니다. 모의고사에 등장했던 문제를 변형한 자작 문제이고요. 자, 문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A가 파이부터 2파이 범위래.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범위 안에 만족하는 A가 여러 개 등장할 수 있다는 말이죠. 상수니까. 함수는 2 코사인 AX다. 코사인 함수를 이제 주기를 좀 바꿔놓은 거죠. 이제 아래 조건 되게 간단한 조건 나와 있는데, 이거 만족할 때 이 F 4분의 1을 계산을 했으니까 문제는 되게 일단 심플해. 안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가조건을 대입을 해보면은 제가 내용을 설명했던 파트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대입하면은 2 코사인 2A가 2 코사인 4A랑 같으니까 2를 지우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 안에 있는 2A랑 4A랑
같으면 당연히 코사인이 같은데 과연 이게 같아야만 정말 같냐 이거야.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사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둘을 서로 빼면은 그냥 바퀴수 차이만큼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죠. 코사인 B랑 코사인 A가 같은 동경을 나타낼 때 그림으로 보면은 동경상에서 코사인 값은 X값이니까 X값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애들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동경으로 서로 같을 때랑 아니면 두 동경이 어떨 때? X축 대칭이 될 때. 그러니까 X축 대칭이 된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두 번째 케이스는 B 더하기 A 두 개의 각을 더하게 되면은 상쇄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값은 0이고 2n파이를 더한 그러니까 차가 2n파이거나 아니면 합이 2n파이가 되는 케이스일 때 가족권을 다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개념 자체가 단순히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냥 기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접했을 때 이게 상당히 생소할 수가 있단 말이야. 갑자기 이걸 왜 하는 거지?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 이런 겁니다. 코사인 30도랑 같은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코사인 30도 플러스 360도 이거 같은 거란 말이야. 아니면 코사인 30도 플러스 720도 두 바퀴죠. 당연히 코사인과 같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면은 둘을 더해가지고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프로 보면 동경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럼 여기 이제 30도가 있다면은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360도 빼기 30도도 있고 이쪽에 보면은 마이너스 30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둘을 더해가지고 0도가 되는 애인 마이너스 30도가 일단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이 마이너스 30도에다가 한 바퀴를 더한 그러니까 즉 360도를 더한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두 바퀴를 더한 애도 있을 수 있고 코사인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720도 그러니까 이런 애들 다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찾을 수 있는 게 원래 삼각방정식의 일반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처음에 삼각함수의 정의를 기반으로 생각할 때는 동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자, 이 성질을 바탕으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자, 코사인 2a랑 코사인 4a가 이제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다? 동경이 같은 케이스가 즉 차가 n바퀴다. 그러면 2a가 2n파이니까 a는 n파이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문제에서 a의 범위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범위에 만족하는 a 종류는 파이랑 2파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동경 대칭이라는데 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를 만족하는 제일 작은 각을 더하게 되면은 없잖아.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은 0이잖아. 0 라디안. 0 라디안을 기반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n바퀴를 추가시키면 되는 거야. n바퀴를. 그러니까 더해서 그냥 n바퀴가 된다. 2n파이가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 이 결론이 왜 나왔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양변을 6으로 나누면은 어떤 꼴이 나오게 되냐면 3분의 n파이 꼴. 근데 이제 a의 범위가 파이부터 2파이까지 했으니까 꼴을 만족할 수 있는 애의 종류는 3분의 3파이부터 3분의 6파이까지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2파이라고 하는 애들은 겹쳤죠. 여기랑 겹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동경 대칭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X축에서 겹치게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A의 후보가 총 5가지가 나왔다는 거지. 가족권을 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가족권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 나조건도 쉽지가 않다는 거야. 이 수식이 되게 간단하지만 쉽지가 않다. 이걸 직접 대입을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얻을 수가 있냐면은 이 코사인 A라고 하는 결과가 이 코사인 3A라고 하는 결과랑 비교해 봤을 때 부등식적으로 오른쪽이 더 큰 상황인 거잖아. 2를 지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A랑 3A랑 어떤 관계가 있어야 이게 성립을 하는지 이 부등식을 푸는 것은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구한 이 5가지를 이걸 여기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직접 계산을 해보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그래서 나조건에서는 그걸 직접 다 계산한 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만족하는 게 3분의 4파이가 되면서 이제 답을 구하게 되는 그런 풀이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 요구사항은 이런 거죠. 코사인 A랑 코사인 B랑 서로 같다면 과연 A와 B는 어떤 관계인가? 동경에 일치되는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동경이 대칭되는 관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해서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조건들을 A를 다 찾은 다음에 직접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했다. 이걸 반복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비슷한 꼴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베이직 두 번째는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나 그래프에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 내용 필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면서 사실 이해를 못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전에 개념 부분에서 뭐 쌤 같은 걸 배웠을 때 거기에 있는 정리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요. 사실 3단원 같은 경우에는 풀이 교정이랄 게 딱히 없어요. 수열처럼 새로운 내용들을 조금 더 배운다던가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이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잠깐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탄젠트나 여기 나와 있는 탄젠트, y는 x,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여기 아래 사인 x, 그러니까 코사인은 상관없이 얘들이 이제 정확한 관계를 잘 모르고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한꺼번에 그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성질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실제로 y는 x랑 빨간색으로 사인을 그리면 사인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0,0에서 만나면서 여기가 뚫고 접하게 돼. 그런데 이제 그 연두색으로 탄젠트를 그려보면 탄젠트는 또 똑같이 뚫고 접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 y는 x라고 하는 게 사인 탄젠트의 변곡 접선이다. 변곡 접선. 이 성질에 대한 증명은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미적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원에서는 이 성질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미적분에서 삼각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파트를 배우면은 그때는 우리가 왜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미적분까지 이제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직접 필기를 해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면 질문을 해야겠지만 사실 여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은 센 B단계, C단계를 더 능숙하게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문제도 풀이를 교정할 만하게 뭔가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될 문제는 딱히 없어. 대표 기출은 난이도가 되게 쉽고요. 연습 문제 5번 그리고 6번 이 두 개가 있는데 5번은 뭐 자작 문제니까 이거는 적당히 이제 풀이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6번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객관식 최고 난도로 나왔던 삼각함수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고2 때 이 문제를 풀었으면은 아마 모의고사 점수가 96점 아닌 100점일 거야, 이걸 풀었으면은. 그런데 푸는 방법 자체에서 어떤 특이점이 있는 건 아니고 뭐 계산이 조금 많고 경우도 많이 나눠야 되니까 뭐 그런 정도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풀어가지고 맞췄으면 잘했고, 혹시 답을 내질 못했다 그러면 이제 풀이를 따라가 보면은 딱히 교정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물론 이 풀이에는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그리는 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삼각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일단 참고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직 두 번째는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 뭐 최대치수나 방정식, 부등식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베이직 세 번째는 삼각함수 그래프의 활용인데, 삼각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최대값, 최소값 아니면 방정식과 부등식에 응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다라면은 보통 여기 파트는 기본적으로 한 3점짜리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내용적으로 어려운 건 없고, 여러분들 여기 필기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될 만한 것은 그렇게 딱히 없는데, 이제 태도적인 부분에서 교정을 해야 될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예제 1번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여기 이제 내용적으로 봐보면은 절대값 fx 빼기 k가 4분의 1이다. 자, 이걸 이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선생님이 제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냥 이 덩어리 함수로 보는 거지. fx 빼기 k라고 하는 이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와 그리고 y는 4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 이 두 가지를 직접 그려가지고 하는데 당장 생각을 해봐도 이 함수를 그리는 난이도가 어떨 것 같아? 절대값을 씌우면은 함수를 그리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절대값을 씌우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까다롭다면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지. 만약 이게 간단하다면은 괜찮은 방법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걸 바로 푸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풀어볼 수가 있어. 절대값을 풀면은 fx 빼기 k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fx라고 하는 게 k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fx 그래프랑 y는 k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는 두 직선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걸 이제 처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여기 그림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직선을 몇 개 잡은 거야. fx 그냥 그대로 그려놓고 y는 k 빼기 4분의 1과 y는 k 플러스 4분의 1. 즉 간격이 2분의 1짜리인 직선을 서로 움직여가면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이렇게 이제 체크해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뭐 실제로 이제 고3에선 거의 나오진 않지만 고2 모의고사에서 삼각함수 킬러 파트가 등장을 했을 때 이런 이제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2개 정도 나온 적이 있고요, 과거에. 근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빈출되는 건 아니지만 이 함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 함수 설정에 관련된 개념 같은 경우에는 수투나 아니면 미적분 같은 경우 훨씬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삼각함수 파트에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필기를 천천히 해보면서 이해를 했다면은 충분히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거고요. 혹시라도 모르면은
수업시간 가져와서 질문하도록 하시고요. 자, 대표 개체 1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걸 어떻게 풀지라고 고민이 많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관찰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관찰. 이 안에 있는 각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서로 빼보면 되거든. x 빼기 4분의 3파이라고 하는 데서 x 빼기 4분의 파이 이렇게 이제 빼는 거지. 그러면은 2분의 파이의 정수배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각변환 공식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빼가지고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계산상 됐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치환해서 각변환 공식 쓸 수가 있다. 아니면 그냥 덩어리로 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물론 이걸 그냥 수월하게 푼 사람도 있을 건데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마 이게 3점짜리 문제였던 거래. 19번 자리에 있는 문제로 선생님이 기억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보통 이런 부등식을 많이 푼단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반사적으로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싹 그린 다음에 뭐 2파이까지로 하면은 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라인을 그린 다음에 2분의 1가 만나는 지점 두 개를 찾아요.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이. 그 다음에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빗금을 그린 다음에 x라고 하는 것은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 부등식 만들고 뭐 답을 냈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등장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사인 7분의 파이가 나왔단 말이야. 사인 7분의 파이.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당황하는 거지. 왜 사인 7분의 파이? 이건 코사인 얼마랑 같은 거지? 근데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이 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교육과정상 각변환 공식으로 배운 내용이거든? 이게 뭐랑 같아?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 세타니까 여기 우리가 세타라고 보면 이게 세타인 거니까 그럼 코사인에 대해서 이게 된 거잖아, 성립이. 그럼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 평가원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살짝의 응용을 주면서 약간 변주를 주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가 풀던 방식과 조금 다르게. 근데 뭐 계산해보면 이게 뭐 별로 어렵지 않지. 14분의 7 빼기니까 5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14분의 5파이라고 하는 부분.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서 대칭인 부분 여기 찾으면 되잖아. 그럼 이게 이제 알파 베타니까 뭐 서로 빼면 이제 답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단순히 그냥 숫자가 안 나오고 왜 사인 값이 나왔지? 이상하네.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야. 원래 숫자가 나온 것보다 삼각함수가 나온 게 훨씬 쉬운 거지.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코사인 x가 작거나 같다. 코사인 3분의 파이. 그럼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 3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 있잖아. 3분의 파이. 라인은 3분의 파이니까 대칭이니까 3분의 5파이.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를 얘를 한번 숨기는 게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얘를 숨기는 방법으로 어떤 게 있는가?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사인 6분의 파이. 근데 이 6분의 파이를 보고 2분의 1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것을 기계적으로 특수각이면 할 수 있긴 하지만 특수각이 아니어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평가원 문제의 깊이 있는 개념을 알 수 있는 체크하는 그런 요소였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 설정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이 방정식을 그대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꿨어? 이 사인 함수와 그 다음에 어떤 거 직선 두 개 가지고 서로 움직여 보면서 이걸 이제 관찰하는 그런 문제니까 아마 풀 때 잘 풀었을 거야. 대부분 애들이. 혹시 잘 안 됐다면은 직접 손해설을 보면서 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풀이 교정적인 측면에서는 딱히 별로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교육청 문제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것도 그렇게까지 뭐 풀이 교정적인 측면에서는 엄청 뭐 없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본 이제 뭐 교점의 개수라던가 아니면 x좌표 합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뭐 기본적으로 보통 3점짜리 등장하는 것 치고는 얘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게 한 4점짜리 나왔던 건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직접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배울 것은 이제 마스터인데 삼각함수 그래프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별 내용은 없어. 삼각함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점대칭이냐 선대칭이냐 뭐 이런 거를 기반으로 나온 특징을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녹여냈는지 그에 관련된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 파트는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글쎄요 도형이 들어간 3번 문제랑 그리고 이제 5번 문제 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개만 설명하고 내용적인 부분은 그렇게까지 크게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은 내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손풀이 정도 따라 적어보면서 내용 필기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3번과 5번을 설명을 하고 이쪽 마스터의 첫 번째 단원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스터 1 과정의 세 번째 문제 2022학년도 수능 문제라고 나왔는데요. 양수 A에 대하여 집합이 나와 있고 탄젠트 함수가 나와 있고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fx 위에 세점 5ab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세점 5ab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하는 직선이 또 만나는 점을 C라고 했고 A랑 O랑 B랑 C랑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직선이 O를 지난다.
직선이 5를 지나게 되면은 직선은 원래 점대칭이기 때문에 탄젠트 함수도 점대칭이거든. 그럼 이제 A랑 B가 점대칭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성질을 쓰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평행을 이용했기 때문에 삼각함수 탄젠트 함수에서 A와 C에 관한 이 위치 관계는 여긴 주기 관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삼각함수의 탄젠트 함수의 성질인 주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는 삼각형 조건이 들어갔으니까 정삼각형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길이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서 이걸 기반으로 뭘 만들었다? 좌표를 만들었다. 이 좌표가 B의 좌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무턱대고 그냥 좌표 아무거나 알파 베타만 잡고 푸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나와 있는 함수와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좌표를 세팅해서 풀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3번 문제 포인트가 되고요. 자, 5번 문제를 보면은 22학년도 6월 평가원이라 되어 있는데 이 당시 때 이제 객관식 킬러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기본 개념적인 부분도 있고 뭐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게 있냐면은 실험적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은 처음 접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걸 그냥 막 무턱대고 풀자는 게 아니야. 뭐 새로운 게 나오면 하나하나 일단 실험을 해보면서 거기서 어떤 의미 있는 값들을 얻어내야 된다는 거지. 실험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답이 되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일단 해보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보면서 여기서 이제 알파 t와 베타 t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래프를 만들어내는지 이거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제는 잘 읽어보시고요. 아래에 이제 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뭐 문제상 사인 2분의 파이 t랑 코사인 2분의 파이 t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여기서 실험한다는 건 이런 느낌이야. y는 t라고 하는 걸 아무렇게나 일단 그려봐. 자,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그렸다고 해봐. y는 t라고. 그럼 여기서 만나는 점 중에서 제일 작은 걸 뭐라 해? 얘를 알파 t로 한다 했지. 제일 큰 걸 뭐라 해? 베타 t라고 했지. 그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려봐. 아무거나. 그럼 여기서는 이게 뭐가 돼? 알파 t가 되지. 여기선 이게 베타 t가 되지. 이거를 연속적으로 관찰을 해보면서 알파 t는 알파 t만 관찰, 베타 t는 베타 t만 관찰해서 걔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작은 애들을 모아놓은 게 알파 t니까 알파 t는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가 제일 작은 값,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작은 값. 여기 구멍이 뚫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형광펜에서 초록색은 제일 큰 거니까 따라가 보면은 이게 제일 큰 값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값. 그럼 구멍 뚫리게 되는 데는 큰 값이 안 되는 이 지점이 구멍이 뚫리게 되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왼쪽에 보라색이 뭐가 돼? 이쪽 부분이 알파 t 파트, 연두색이 무슨 파트? 베타 t 파트. 그럼 여기를 기반으로 기억, 니은, 디귿을 이제 해석을 해서 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려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걸 기반으로 하나하나 문장의 참거짓을 한번 따져보는 게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고 혹시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수업시에 내에 가져오도록 하세요. 마스터 두 번째는 충묘사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뭐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삼각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 과거 교육과정에 있던 내용인데 그 방법을 조금 더 세련되게 개선해서 모양적으로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되게 기술적인 겁니다. 저 삼각방정식의 일반해라고 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 방법이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삼각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그래프를 그리지. 그래서 뭐 이런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면, 자, 그래서 이렇게 y는 t라고 하는 이런 라인을 그렸을 때 만나게 되는 뭐 이 점이 하나 있고 또 여기도 하나 있고 또 이쪽에도 하나 있고 또 이쪽에도 이렇게 하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이 첫 번째 근을 알파 1이라고 한다면 뭐 이 사인 함수가 y는 사인 x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알파 2랑 알파 1이랑 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알파 3이랑 알파 4랑 이 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수식적으로 적어 보면은 알파 2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이에서 알파 1을 뺀, 즉 그러니까 알파 1과 알파 2를 더한 값이 파이인 서로 선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값으로 적을 수가 있고, 알파 3이랑 알파 1 같은 경우는 주기 관계이기 때문에 2파이 더하기 알파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알파 4 같은 경우에는 그림상 보면은 여기 이 3파이 지점, 3파이 지점에서 왼쪽으로 알파 1만큼 가면 되기 때문에 3파이 마이너스 알파 1.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n파이에다가 뭐 여기다 플러스 알파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알파 1일 수도 있고,
이때는 뭐 n이 홀수, 이때는 뭐 n이 짝수,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일반화를 시키는 과정이 물론 천천히 해보면은 별로 어렵진 않지만 방정식을 풀 때마다 항상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지. 첫 번째로는 교육 과정에 빠졌으니까 출제가 안 되냐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바뀐 교육 과정에서 그 평가원 시험에 한번 등장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에 대한 풀이, 뭐 공식 이거를 본다라기보다는 이런 근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게 됐을 때, 여러 개, 그러니까 3, 4개 이상 등장하게 됐을 때 단순히 개수만 세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걸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수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삼각방정식의 축 묘사법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되겠고요. 스킬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이 Y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선 하나로 표현을 해보면은 첫 번째 근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프를 제외를 해놓고 나타나는 근을 일단 첫 번째 근 알파1 표현해 보면은, 두 번째 근은 이 파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서, 이 축을 하나 그어서 이쪽을 이제 왼쪽 방향의 화살표, 그러니까 첫 번째 근과 동일한 크기의 화살표를 그어주면은 이 두 번째 근에 대해서 묘사를 또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럼 세 번째 근은 파이라고 하는 곳에서 축을 하나 그어서 이 오른쪽 화살표를 그리면 되고, 네 번째 근도 마찬가지로 3파이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삼각방정식의 해들을 전부 다 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선생님 근데 이거 갑자기 왜 합니까? 뭐 때문에 합니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근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관찰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여러 근의 관찰, 두 번째는 여러 방정식을 그래프로,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수식적인 접근이나 아니면 삼각함수 그래프를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그리게 되는 행위를 하면은 문제를 푸는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게 되고 실수할 확률도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건 뭐냐면 축묘사법이란 간단하게 무엇인가. 방금 말했듯이 그래프를 다 그려가지고 어떤 상수함수랑 만나는 그런 점들을, 근을 이제 알파, 알파1, 알파2, 알파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 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파이에다가 왼쪽 화살표, 세 번째 근은 2파이에다가 오른쪽 화살표, 네 번째 근은 3파이라고 한 축을 그려가지고 다시 왼쪽 화살표. 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그리게 되면은 사인이 들어간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내용을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엔 뭘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래프 제외하고 표현했다 이거야. 근만 필요하니까 근만 묘사를 했다 이 말이죠. 자, 옆에 이그젠플 봅시다. 이그젠플. 사인 3x는 4분의 1. 이때 이제 이 근들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원래 기존에서 sin x일 때는 지금 여기 부분이 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이놈들. 여기가 두 번째 주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반주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그래프가 변형이 됐어. 평행이동이 됐든 아니면 뭐 주기가 줄었든 늘었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근을 묘사하는 방법 자체가 개형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sin 3x라고 나와 있으면은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파이가 주기가 돼. 그럼 우리가 필요한 축이라고 하는 것은 0이라는 축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에 반주기인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는 주기인 3분의 2파이, 3분의 3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6파이, 3분의 7파이 이렇게 그려놓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화살표와 그 다음 왼쪽 나가는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이런 거를 그리게 되면은 처음에 예제에서 나왔던 sin 3x는 4분의 1이라고 하는 모든 이제 양근을 다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묘사하는 방법이 되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홀수 번째 애들끼리를 관찰을 해보면은 주기 관계에 있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3 빼기 x1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기가 나오게 되는 거지. 한 주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지. 아니면 x5 빼기 x1 이건 2주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3분의 4파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써볼 수가 있고, 만약에 홀짝이 서로 번갈아서 다른 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얘랑 이런 거나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 관계를 보면 얘는 이제 대칭 관계에 있는 거지. 즉 대칭 관계에 있을 때는 더했을 때 일정하기 때문에 x1 더하기 x2를 하면은 3분의 파이. 이 적혀져 있는 축의 값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값들을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x3 더하기 x6 같은 경우에는 거기 붙어 있는 축이 3분의 2파이와
그다음에 여기는 2, 3, 4, 3분의 5파이가 되죠. 3분의 2파이는 3분의 5파이 더하면 되니까 3분의 7파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근과 여섯 번째 근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7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각 근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수월하게 찾아볼 수가 있다. 이거를 마찬가지 논리로 코사인에 대한 방정식도 표현을 해 놓은 게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내용은 딱히 없을 것 같고, 코사인 그래프에서 그렸더니 어떻게 된 거야? 이때는 축 자체가 필요했던 게, 필요한 축이 y축 하나 있고, 그다음에 2파이라고 하는 주기축이 있고, 그다음에 4파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주기축이 있고, 여기에서 왼쪽과 오른쪽 두 개 나오게 되고, 왼쪽과 오른쪽 두 개 나오게 되고, 왼쪽과 오른쪽 두 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내용적으로도 외우고 있어요. sin x는 어떤 뭐 t라고 하는, 혹은 뭐 사인 알파다 이렇게 생긴 놈은 표현을 이제 해주면 된다라는 게 사인근이고, 그때는 이게 뭐가 돼? 여기가 주기가 되는 거지. 여기가 2 곱하기 주기가 되고. 자, 그런데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x는 t, 뭐 이거 코사인 뭐 알파 이렇게 해본다면은, 이때는 축을 하나 그려서 왼쪽 오른쪽 그리고, 또 왼쪽 오른쪽 그리는데 이거 자체가 주기, 그 다음 게 나온 것은 2 곱하기 주기.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거는 직접 자기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거기서 그래프를 걷어내고 x축 걷어내고 뭐 xy축 좌표평면 다 걷어내고 근에 붙어있는 n파이들 그걸 찾아서 거기에서 이제 근을 표현하면은 이런 화살표 모양,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낼 수가 있다. 자, 이게 이제 삼각방정식의 축 묘사라고 하는 부분이고, 평가원 기출 중에서 고난도 문제가 나왔던 배경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두 근의 포함 관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포함 관계를 물어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뭐 퀴즈 있는 것처럼 이 두 집합 A, B의 포함 관계를 물어봤는데, sin x는 얼마가 됐냐면 2분의 1이래. 2분의 1. 코사인 dx는 얼마야? 또 2분의 1이래. 그럴 때 근의 포함 관계를 물어봤는데, 사인근을 찾아보면은 첫 번째 근이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 이건 뭐 특수각이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6분의 파이라는 것은 0 기준으로 오른쪽 이렇게 한 칸 그려놓으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발생하는 근은 사인 그래프에서 반주기인 파이에서 왼쪽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주기에서 다시 오른쪽, 반주기에서 왼쪽, 주기에서 오른쪽, 반주기에서 왼쪽.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들이 대칭적, 그 다음에 뭐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돼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EX는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에서 코사인 EX니까 주기는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근, 여기는 뭐 A2라고 뭐 적혀 있긴 하지만 사실 A1이죠. 양근에서는 이게 첫 번째 근인 거죠. 양근에서는 첫 번째 근이 되는데, 양근, 음근이라는 뭐 그런 조건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제 특수해가 일단 하나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쪽과 이쪽과. 됐죠? 그러니까 이거 화살표의 길이가 동일하잖아. 요놈이랑 요놈이랑 이 화살표의 길이가 동일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주기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근은 주기에서 왼쪽 오른쪽 화살표 그리고 그 다음 주기에서 또 왼쪽 오른쪽 화살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겹치는 거잖아. 겹친다. 이 두 개가 서로 겹침. 그런데 이제 A라고 하는 부분은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화살표가 등장하게 되고, B라고 하는 부분은 양쪽에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걸 이제 서로 포개 봤을 때는 A가 B에 들어간다 말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포함 관계를 바로 이제 그림으로 묘사를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실제 출제된 문제는 이것보다 난이도가 월등히 더 높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이론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뭐 가능한 거니까.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이 퀴즈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선생님이 했던 내용 설명을 기반으로 한번 잘 읽어보면서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뭐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수업 시간 가져와서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자, 밑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자, 오늘은 6번 7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문제부터 읽어봅시다. 함수 fx는 sin x와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fa1이랑 fa2랑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부터 해석을 해봐도 sin a1이랑 sin a2랑 서로 같다라고 하면은, 앞에 베이직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긴 하지만 얘랑 각으로서 같을 수도 있고, 주기 관계로서 같을 수도 있고, 대칭 관계로서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걸 반드시 다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방정식을 딱 푼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떤 걸 떠올리면 되냐면, 삼각함수 방정식을 푼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거는 축 묘사를 통해서 평행이동인, 즉 주기 관계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대칭이동 관계를 파악해서 누락 없이 모든 경우를 다 찾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단순히 그냥 A1이랑 A2가 서로 같다, 이 생각밖에 못 떠올리는 문제를 푸는 것을 아예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2분의 파이 빼기 A3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인 값이 전부 다 같은 거잖아. fx가 사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A1의 조건이 0부터 2분의 파이 범위고, A3의 조건이 5파이부터 7파이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A2를 한번 찾아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그러면 각각의 근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좀 해줘야 되니까, 물론 이 문제를 풀 때 내용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풀어도 문제될 건 없어요. 뭐 이렇게 한 주기 그리고 또 다른 한 주기 그리고 뭐 또 다른 한 주기 그리고 열심히 그려서 이렇게 라인 그린 다음에 뭐 여기를 A1, 이제 A2가 어딘지 모르니까 여긴지 생각해보고, A3도 어딘지 모르니까 생각해보고, A3의 범위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3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서 뭔가 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은 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또 그래프를 여러 번 그려야 된다면 또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고, 풀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럼 확실한 거는 우리가 이제 묘사를 해봤을 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묘사할 땐 그렇잖아요. 이렇게 축을 그린 다음에 오른쪽에 번갈아가면서 그리면 되는데, 첫 번째 근인 A1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파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근은 어디서 등장할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A3라고 하는 애가 등장하는 범위가 어디였냐면은 여기 사이에 나온다고 그랬지. 5파이랑 7파이 사이에서 여긴가에서 A3가 나온다고 했잖아. 여기까지 됐으니까 하나하나 해보시면 됩니다. 뭘 하나하나 해보냐면, 이 화살표에 대해서 이게 A2라고 하면은 A3는 어디 있어야 돼? 이쯤에 어딘가에 A3가 있어야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A2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게 A2라고 하면은 주기관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와야 되고, 이게 A3가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지. 사실 이제 범위가 5파이부터 7파이 사이에 있었다라고 했으면 그 사이에 있는 축은 6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A2는 3파이 쪽에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냥 바로 이거를 알 수도 있죠. 논증하지 않아도. 근데 차근차근 해보면은, 이게 A2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A2라고 하면은, A3라고 하는 것은 6파이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쪽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게, 이게 이제 A3가 되는 거죠.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은 A2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A1이랑 A2의 관계가 뭐냐면은, A1은 알파라 하면은 A2는 3파이 축에 붙어 있으니까 3파이 축에서 알파를 뺀 놈이 되는 거잖아. 그럼 등차수열을 했으니까 이제 A3를 알 수가 있잖아. A3는 6파이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잖아.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게 또 F2분의 파이 빼기 A3니까 F2분의 파이 마이너스 A3니까 이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3가 되고, 자,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A3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봐. 우리가 A3를 찾았으니까 이걸 알파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인이랑 같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 대입하면은 코사인 6파이 빼기 3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코사인은 주기 성질 때문에 6파이를 지울 수 있고, 우함수 성질 때문에 플러스로도 바꿀 수 있으니까 코사인 3알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은 사인 알파. 사인 알파 갑자기 왜 나왔어요? 사인 알파가 뭐야? 이거지. A1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잖아. A1 문제에서 이 FA1 그게 이거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관계를 표현해 놓은 게 마지막 나온 코사인 3알파랑 사인 알파.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알파 범위가 일사분명 각이기 때문에 사인 값이랑 코사인 값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기본 개념이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코사인이랑 사인이 서로 같으려면은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각변환 공식이 필요하잖아.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 알파라고 적을 수 있고,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같은 값이면은, 왜냐면 둘 다 범위상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2파이 빼기 3 알파라고 하는 것은 알파니까, 알파는 계산하면은 8분의 파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이 찾은 8분의 파이를 A2 여기 부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상당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확률이 높아요. 파트별로 좀 쪼개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봤을 때는 삼각방정식이 나온 거야. 삼각방정식 여러 해에 대한 조건이 나온 거야. 등차 수열을 대입했는데, 사인에다 대입했는데 결과들이 계속 같아. 혹은 뭐 2분의 파이 빼기 A3 한 것까지도 다 같아, 값이. 그럼 같다면은 사인의 근이 서로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주기관계에서 같을 수도 있고 대칭관계에서 같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근데 A1과 A2가 서로 주기관계에서 같은지 대칭관계에서 같은지 그걸 몰라. 물론 이 이론적 배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할 필요가 없음. 근데 이게 잘 안 나와. 어떻게? 그림을 그려.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렸다 이거야.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거 묘사를 했어. A1이 어디야? 그럼 여기지. A1은. 근데 이제 A3 조건이 5파이부터 7파이 사이 범위니까 A2는 얘밖에 될 수밖에 없어. 논증을 해야 돼 이거는. 그럼 A3라고 하는 것은 이제 6파이 선에 붙어있는 어떤 왼쪽에 있는
값이야. 당연히 이제 화살표 길이는 다르지. 그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 했더니 그거 뭐가 나왔어? A3라고 하는 것은 6파이 빼기 3알파라고 이렇게 등장을 했지. 그런데 대입되기로는 2분의 파이 빼기 A3에 대입된다 했으니까 이걸 이제 사인에다 대입한 거죠. 이거를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A3에 대입을 해서 코사인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대입한 게 코사인에다 대입했고, 정리해서 얻은 식이 사인 알파랑 코사인 3알파가 같다. 실제로 수능 개념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처리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앞에까지 다 기술적인 부분이고, 어떤 거? 코사인 3알파랑 사인 알파가 서로 같다라고 이 처리하는 부분, 이거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처리 방법을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서로 이 각에 대한 조건, 이 두 개의 각에 대한 조건을 찾아가지고 알파가 8분의 파이가 나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사실 이제 삼각방정식 관련된 건 거의 다 이해를 한 거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면서 혹시라도 잘 안 된다 수업 시간에 가지고 오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출제됐을 당시에 대다수의 일타 강사들도 1시간씩 설명했던 문제, 그 미친 문제. 물론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이런 게. 하지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푸는지를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거를 보고 근해 서로 포함관계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7번 문제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객관식 마지막 킬러 문제인데, 닫힌 구간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 이 범위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는 sin kx 더하기 2 그리고 gx는 3 코사인 12x. 그러니까 뭐 삼각함수 기본 형태를 평행 이동을 했거나 주기를 좀 바꾸었는데, si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k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자연수 k란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폭을 줄였구나. gx는 코사인 x에 x 앞에 개수가 12가 나와 있으니까 얘도 폭을 줄인 거지. 폭을 줄이지 않았으면은 원래 이 범위에서 두 주기를 그리면 되잖아, 두 주기. 그런데 폭을 코사인 12x라고 하면은 폭을 12분의 1배 한 거니까 기존에 한 주기 그려야 될 구간에서 12주기를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총 24주기를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출제자가 이 그림을 과연 다 그리기를 요구를 한 문제일까? 삼각함수를 24주기를 그린 다음에 관찰해야 되는데, 문제를 더 읽어보면은 또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실수 A가 두 곡선 fx랑 gx 이것의 교점의 y좌표이면 fx는 A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는 x를 모아놓은 집합, 그러니까 이제 삼각방정식의 해집합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gx는 A라고 하는 해집합, 그러니까 fx는 A라고 하는 해집합이 gx는 A라고 하는 해집합에 포함된다. 그걸 만족하는 이 K를 한번 다 찾아보아라. 몇 개인지 파악해봐라 하는 거니까 기존에 없던 스타일이 일단 문제가 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라는 일반적인 교과 개념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실제로 이제 시중 문제 풀이는 M사의 H 선생님이 됐든 어떤 선생님이 됐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때 처음에 풀었을 때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근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좀 약간 웃긴 게, 어떻게 다 그릴 거야 코사인 그래프를. 그럼 뭐 조금만 그리죠. 다는 안 그리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리는 거지. 원래 여기 다 이렇게 다 나와야 되는데 다 못해 그래도. 왜냐면 이거를 24주기를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코사인 앞에 3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3이고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3이고 이 정도까지 그릴 수 있다 치자고. 그런데 이제 연두색으로 그려볼게. 이 fx 그래프니까 중심축이 y는 2가 일단 있잖아요. 이렇게 y는 2. 여기까지 이제 그릴 수가 있지. 여기서 사인 앞에 개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1과 3 사이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y 기준으로. 근데 이 폭이 k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k가 되게 이제 작은 값부터 생각하면 1이라고 해보면 그래프가 일단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단 말이야.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 물론 이제 이거를 명확하게 1일 때 구체적인 그래프를 그려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은 그때 처음에 이 만나는 교점의 y좌표를 한다 했잖아. 교점의 y좌표. 결국엔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a가 되는 거지. y는 a.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라인을 다 그려가지고 발생하는 연두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근이지. 또 넘어가다 보면 또 어딘가에서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어딘가에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근데 이게 축묘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줄 몰랐다면 이렇게 못 표현하는 거죠, 애초부터. 그 다음에 이제 자주색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근이니까 여기에 왼쪽 오른쪽 붙여놓으면은 또 마찬가지로 또 이쪽에서 왼쪽 오른쪽 또 이렇게 계속 주기마다 이걸 그리게 됐을 때 사인근이 코사인근에 포함이 되는 상태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아직 K가 특정 지은 하나에 대해서 그래프도 정확하게 그리기 힘들었는데 이거를 지워가면서 계속 그려야 돼. 실제 풀이가 그렇고 이거 잘 푸시는 선생님들은 칠판에다가 아주 그냥 예술 작품을 그리고 있으시지 보통. 근데 과연 이게 정말 출제 의도였을까? 그 어마무시한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포함관계를 찾게끔 하면서 논리적 어떤 당위성을 부여하는 게 과연 이게 출제 의도였을까라고 하면은 내가 봤을 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출제한 사람이 삼각방정식의 일반회라고 하는 이전 교육과정의 착안을 조금 해서 근의 형태를 좀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으로 출제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선생님의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한 풀이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그리는 것은 뭐 어차피 한 번은 해줘야 될 과정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 교점 하나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일단 이런 y는 a라고 하는 거를 잡아낼 수가 있구나 라고 하면은 뭐 사인근이든 코사인근이든 사인 방정식이나 코사인 방정식이나 평행이동을 하나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하나 늘리고 줄이나 이 근을 묘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달라질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a라고 하는 집합, 즉 사인근이 되는 거지. 사인근에 대한 표현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등장하게 돼? 첫 번째는 y축의 오른쪽에 하나 있는 거죠. y축의 오른쪽. 그리고 반주기의 왼쪽. 주기가 뭐냐면은 k분의 2파이가 주기잖아. k분의 2파이. 그 말은 이제 반주기는 얼마야? k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반대쪽 근도 음수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원래 2파이까지 마이너스 2파이부터 2까지를 다 그려줘야 되는데 K에 따라서 이걸 언제 그림을 다 그리냐 이거야. 두 그래프를 동시에 한 좌표 평면에. 그러니까 문제가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지. 근데 따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원래 주어진 코사인 방정식의 근 같은 경우에는 0이라고 하는 이제 Y축에서 왼쪽 오른쪽 그리고, 그다음에 주기에서 양쪽 그리면 되고, 양쪽씩 그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포함이 되려면은 되게 직관적이죠. 앞에서 내용 부분 마지막 부분 이해를 했다면 이게 되게 직관적이지. 서로 이 축이 여기에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포함이 되거나 이렇게 포함이 되거나, 왜냐면 이 화살표의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축끼리 서로 겹쳐야만 포함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k분의 파이, 즉 그러니까 첫 번째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사인근에 나와 있는 6분의 파이거나 6분의 2파이거나 6분의 3파이거나 6분의 4파이거나 이런 상황일 때만 이제 포함 관계를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전개를 해봤을 때 약분시켜서 분자가 1이 나온 케이스는 사실 뭐 6분의 파이,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6분의 6파이, 그걸 만족하는 건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뭐 그냥 1분의 파이니까 이 6의 약수의 개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4개라는 것은 상당히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정답률 매우 낮았던 문제고, 찍어서 맞춘 학생들 대부분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선생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이제 6번 문제에서는 삼각 방정식의 각 근들 사이의 관계, 서로 이게 주기 관계인지 대칭 관계인지 이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축 묘사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고, 그다음에 7번 문제에서는 근의 서로 포함 관계, 근을 모아놓은 해집합의 포함 관계를 관찰할 때, 전체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그걸 관찰할 때 이러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걸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삼각함수 단원의 점수가 왕창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마스터 두 번째는 아마 평가원에서 다시는 안 낼 확률도 매우 높아.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마스터 첫 번째 거나 아니면 베이직 파트를 능숙하게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하지만 혹시라도 삼각 방정식에 관련된 복잡한 문제가 등장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도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알아두고 그다음 연습을 해보고, 나중에 혹시라도 하나 나오면은 그땐 뭐 운 좋게 맞추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연습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수업 시간에 가져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